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영옥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특강 제목은 6스텝입니다. 6스텝 성공의 8단계 A스텝 패러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럼 도대체 6스텝은 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기로 하고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리더십을 시리즈로 강의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창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암웨이, 그리고 2세분들이 만드신 생각하시는 암웨이,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암웨이 사업의 10가지 특징, 리치 디보스께서 하신 암웨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런 다음으로 공부했던 게 창업자님들이 만드신 창업 이념, Founders Fundamental,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그 4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그 창업 이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helping people, 사람들을 돕는 것,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우리의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가치인 6 value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6 스텝입니다. 6개의 스텝을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무엇에 대한 6 스텝이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품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것.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자님께 여쭤봤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리치 디보스께서 해주신 가장 심플한 대답이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한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가지 측면, 제품을 전달하는 것과 사업을 전달하는 그 2가지 측면에서 6개의 스텝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팁으로 아메이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본사에서 알려준 소비자를 확장하는 4가지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비자, 쓰던 소비자를 계속 쓰게, 쓰던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다. 소비자를 확장하는 첫 번째 방법. 그 2번째 방법은 그 쓰던 소비자를 쓰던 소비자에게 신제품이나 또 그분에게 그분이 안 써봤던 제품들, 또 프로모션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함으로 해서 기존 소비자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비자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카탈로그에 있는 전 제품 중에서 그 상대방이 안 써본 제품은 신제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존 제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신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상대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우리 코어 제품들 그리고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째, 안 쓰던 소비자를 새롭게, 그죠? 이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쓰던 소비자로부터 소개를 받는 것, 이렇게 제품 감동을 통해서 사업을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쓰던 소비자부터 소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를 확장하는 4가지 방법이다 라고 회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6개의 스텝, 우리 아메이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6단계의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6단계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2번째 스텝이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보세요. 이게 2번째 스텝입니다. 3번째는요,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해 보세요. 4번째, 제품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5번째, 혹시 모를 우려사항을 함께 나눠요. 6번째,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의 대화를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감이 잡히세요? 이게 6개의 스텝인데요. 하나하나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첫 번째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한국 아메이에서 이렇게 나온 그림이고요. 뒤에 두 개의 그림은 이제 미국의 아메이에서 영어로 된 것과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그 두 개의 버전을 제가 참고로 같이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더 큰 사이즈로 해서 이해를 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해석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쪽집게가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6 스텝이니까 스텝이니까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바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반드시 첫 단계를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스템에서도 넛앤볼트에서도 배우고 성공의 8단계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FORM, 포물을 갖춰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Family, Occupation, Recreation, Message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앞부분에 Family와 Occupation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주된 관심사가 나오게 되죠. 주된 관심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서 우리가 캐치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상대방이 하는 말의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생각을 찾아서 정말로 본질적인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대 20의 법칙이란 건 뭐냐?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대화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신 분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하면서 아메이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점점 적극적으로 자랑을 하고 싶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분의 말을 잘라서 내가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배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그리고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데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하라 그래요. 두 번째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보십시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하고 제품을 연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소비자와 나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Build a personal connection.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그 니즈에 의해서 나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청이다. 그래서 경청은요, 정말 잘 80대 20으로 듣는 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들으면서 내가 기억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이 들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상대방은요,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들 외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얘기를 아무도 잘 안 들어줘. 나는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많이 들어주시면서 경청하면서 적절하게 리액션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계속 이렇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들어만 줘도 상대는 어떻게 생각한다? 소통이 잘 됐다.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한다 그래요.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한다. 예,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듣는 척 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늘 했던 얘기를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중복된 얘기를 다시 물어보게 되면 상대방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해서 그 다음 단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Family, Occupation, Recreation, Message 이런 대화들을 나눠가는데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나 직업에 대한 얘기, 뭐 가게가 어떻게 됐는데 혹은 직장이 어떻게 됐는데 뭐 프로모션 진급을 했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걸 상대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앞에서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만났는데 내가 만약에 실수로 그 부분을 다시 질문하게 된다면 상대한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로 하여금 소통,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잘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천해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필요한 제품을 내가 추천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추천이 들어가면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분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겠죠. 80대 20으로 본인의 얘기를 80을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20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특별한 장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과 장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필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강의장에서 혹은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그 온라인 교육으로 배웠던 그 전체 패키지의 지식을 상대방한테 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죠. 아메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3대 법칙, 긴 거는 짧게, 어려운 건 쉽게, 복잡한 건 단순하게. 다시, 긴 거는 짧게, 어려운 건 쉽게, 복잡한 건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뭐가 일어난다? 복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특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애용자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라 통신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좋다 하더라. 나도 아직 정수기 안 써봤는데 좋다 하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일반 세일즈하고 완전히 다른 게 그야말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써본 제품만 전달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애용은 사용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서 쓰는 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내가 애용자가 되면 너무 좋으니까 자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자랑하는 과정에서 너무 체계 없이 너무 좋아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너무 초보적인, 물론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 그 말만 듣고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용의 경험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갖추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정말 줄여서 얘기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 거는 짧게 만드셔야 되고요. 어려운 건 쉽게 하셔야 되고 복잡한 건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대학 교수 되시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가들하고 대학 교수의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말한 걸 거꾸로 하면 그쪽 분야의 박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쉬운 복제를 만들려면 쉽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분 30초?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핵심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관련 지식을 내가 정확하게 습득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 되게 중요하고 또 시장 경쟁력, 물론 우리 스스로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절대 기업, 절대 제품, 그리고 절대 비즈니스의 어퍼튜니티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거밖에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마켓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품질 대비 흔히 말하는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애용자가 돼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해서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되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심플하게 엑기스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시장 상황은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자랑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요, 특별히 내가 써본 경험을 공유하는 것. 네 번째, 제품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용해 본 경험을 상대방하고 나누는 거죠. 네가 써봤냐? 그래. 그래서 내가 써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 세계에서는 우리 아메이 사업가들에게는 이 코아 제품 전 라인에 있어서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써가지고 만족 안 하는 제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애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 하나하나의 경험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나도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자랑. 그냥 말로만 너무 좋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하는 거. 그게 이 사업의 제일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약간 문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좌측에 한국의 자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모를 우려사항을 함께 나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품의 전달이 들어가기 전에 제품에 대해서 그 특장점을 얘기하고 나의 경험도 얘기했는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혹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잘 써야 되는 방법들이나 혹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같을 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명현 반응,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나누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과 가치를 설명하라. 바로 이제 되게 보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써보지 않은 소비자는 누구나 당연히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안 써본 입장에서는 또 돈을 지불하기 전에 물건을 구입하기 직전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우려사항을 함께 나눠서 그분의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비포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비포 서비스로 우려사항을 나누지 않고요. 그분이 우리 뉴트릴라이트의 특정 제품을 먹고 명현 반응이 생겼거나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명현 반응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비포 서비스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포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의 대화를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이게 공격적이에요. 아주 더 노골적이죠. close the sale. 그래서 sales를 종료한다. 영어에서 closing 한다라는 얘기는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도 closing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끝난 상태, 부동산에서 집이 완전히 이렇게 팔린 상태를 closing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결국에 뭡니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의 대화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전달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클로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클로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리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클로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클로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화에서 제일 쉬운 예로 캐시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라든지, 하나 필요하세요? 몇 개 드릴까요? 라든지, 안 사겠단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것들에서 주도적으로 클로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에서 결국에 제가 이제 신뢰 방정식이라는 걸로 전에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식스 스텝은 기본적으로 모든 세일즈가 결국엔 나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결국에 그게 구매로 연결되는 세일즈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스텝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나에 대한 신뢰를 상대방에게 주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 자기 중심성 분해, 믿음 플러스 예측 가능성 플러스 친밀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 분모값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분자값은 클수록 좋은 거죠. 저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credibility라고 그랬는데 전문성과 정직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성, 내가 그 부분에 스페셜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을 기반으로 해서 잘 알면서 내가 그게 스페셜티가 있으면서도 정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 credibility고요. 그게 크레딧이란, 크레딧, 점수를 주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측 가능성이라고 한 건 뭐냐면 영어로는 reliability라고 그랬거든요.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은 뭐예요? 저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 주문하면 언제든지 꼭 갖다 줘.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계산이 정확해. 항상 친절해. 뭐 이런 것들 항상. 그래서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reliability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으로 인한 친밀감. 요 세 가지가 크면 클수록 신뢰감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향에서 출발하는 자기중심성은 낮추면 좋다. 바꿔 얘기하면 어때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6스텝을, 셀링에 있어서의 6스텝은 기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아메이 사업에서 이 세일즈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 세일즈가 전달이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죠. 비즈니스니까 당연히 매출이 있어야 되죠. 자가 소비만 해가지고 나만 써가지고 내 그룹은 계속 자가 소비만 갈로 할래. 그건 이상 개인의 꿈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실현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품을 같이 나눠 쓰는 것도 세일즈도 필요가 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알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 제품이 뭐가 되죠?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뉴트릴라이트 제품을 전달하거나 아티스트 화장품을 전달하거나 기타 퍼스널 제품들을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그분이 재구매를 통해서 또 안 써본 제품 또 확장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뭡니까? 고품질의 제품, 가성비 좋은 제품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분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지속된 만남을 통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 브랜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보통 3년 정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분야의 일을 최소한 10년을 하시면요, 상대방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10년 했습니다. 그럼 믿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아메이 사업은 저는 올해로 이제 24년 차인데, 직장은 20년, 30년도 잘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아메이 사업은 10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봐요. 10년 했다면 깜짝 놀래고, 20년 했다면 뒤로 자빠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나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때 거의 3년 정도면 충분히 나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거든요. 근데 그 지켜보는데, 빠른 사람은 뭐, 3일 만에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석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3년 정도면 나와 아메이가 거의 동일시되는, 그 흔히 말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메이고 아메이가 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떠올렸을 때 아메이를 떠올리는, 그리고 그 아메이라는 회사를 생각했을 때 나를 떠올리게,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단계가 예, 개인 브랜드의 완성 단계예요. 그게 보통 3년 정도를 정말 부업이 됐든 풀타임이 됐든 제대로 진행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신뢰를 주실 수 있다면 예, 그런 개인 브랜드가 형성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3년 정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예, 신뢰를 쌓는 내 주변 사람들 또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사람들 이렇게 예, 소비자 클럽을 키워나가는 일은 이 사업에 있어서 건전한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제품을 전달함에 있어서의 6스텝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자리에다가 사업을 집어넣었어요. 빨간색으로. 우리 아메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6개 단계를 같이 한번 다시 밟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자리에 후원 대상자를 넣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스펙트, 내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니즈는 무엇이냐는 거지. 그분들의 니즈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제품을 전달할 때도 질문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화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꿈 그랬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너 꿈이 뭐야? 그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꿈을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계획에 대해서 플랜이 어떻게 되냐. 뭐 대화 속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FORM에 대해서 FORM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데 그때 그 사람의 퓨처 플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 소득의 필요성이나 추가 소득 엑스트라 인컴의 필요성 혹은 거기다 그 엑스트라 인컴 자체가 노동 수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드림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찾아주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꿈, 플랜, 계획, 그리고 추가 소득, 지속적 수입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질문을 통해서 찾아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후원 대상자에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어프로치하게 될지 사업을 연결하는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거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마찬가지 또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또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청 속에서 상대방의 YMA를 내가 찾아주셔야 돼요.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Y를 찾아주는 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승전 아메이라 그러잖아요. 기승전결해서 결이 다 아메이야. 그래서 깔때기라 그러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고. 어디로 들어와도 마지막엔 아메이다. 이게 기승전 아메이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삶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아메이로 이렇게. 특히 뭐 아메이는 거의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메이를 하게 되면 그 프로덕트 자체도 없는 제품이 없죠. 또 우리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무한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경청해 보면 그분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Y 아메이를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Y를 찾아주려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분과의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Y를 찾아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아메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사업의 특장점을 설명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무조건 사업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 사업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선문답으로 계속 Q&A로 가면 클로징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사업 설명을 스타트할 때 절대로 사업 설명을 구걸하시면 안 돼요.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알려줄게가 돼야 되는 거죠. 궁금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Y 아메이를 내가 찾아주면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그게 정말 돈이 돼?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정말로 돈이 돼? 어떻게 벌 수 있어?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돈과 관련된 말이 나올 때 그래? 그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10분만 들어봐.
이렇게 해서 제목이 10분 사업 설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10분보다 더 걸리지만 일단은 10분에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과의 이제 사업 설명 속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듣는 걸 보면 이게 몇 분짜리를 해야 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짧은 사업 설명을 제가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고요. 10분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보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질문은 끝나고 하라는 거예요. 그 페이지 넘어가면서 계속 Q&A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 특징이 뭡니까? 바로 뒤에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순서대로 사업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할 게 다음 페이지에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질문은 끝나고 하시라라고 해서 정식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 설명 속에서 우리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셔야겠죠. 제가 사업 설명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한국 아메이에서 만들어놨던 비즈니스 플립 차트에서 제가 아메이 사업의 특징을 찾았어요. 자유와 평등, 안전, 그리고 기회, 이 네 가지. 흔히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요, 암웨이, 아메리칸 웨이, 미국식 방식, 미국의 건국 이념의 자유와 평등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안전이 나오죠. 안전. 이 세상에 비즈니스 사업에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게 일반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 사업은 특징으로 안전을 내세웠어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업 설명 속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 반품이 되는 것, 뭐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오죠. 그죠? 자본금 없이, 점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안전한 안전장치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건 전부 회사가 다 떠맡았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메이 사업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업 설명 속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업에 대한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의 서민들,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가정주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메이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에 대한 공유, 사업에 대한 경험을 또 우리가 공유를 해봐야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혹은 과거에 경험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분이 아는 누군가가 또 과거에 또 아메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아메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분 주변에 지금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분 주변에 아메이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분한테 아메이를 알려서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무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 옛날에 했었어. 나는 지금 9%, 12% 하면서 막 열정에 가득 차서 만났는데요. 야, 내가 옛날에 실버 했었어. 이러면 갑자기 위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내가 봤을 때는 나는 12%의 실버면 나는 나는 1000pb만 해도 12%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7,500을 했는데 지금은 안 돼. 옛날에 했었다. 이런 얘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딱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아메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메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했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엉터리로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사업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효과적인 대화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Feel, Felt, Found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Feel, Felt, Found 법,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 Feel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죠. Felt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Found,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은 모두 인정받고 싶은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상대방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막 그게 아니고 하면서 단칼에 딱 쳐버리잖아요. 말싸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잖아. 아메이를 학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어떤 질의응답도 우리가 대꾸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말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을 놓치고 가망 고객, 미래 사업자들을 싹을 자르는 일입니다. 절대 싸워서 이기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들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는 했는데 망했다더라, 뭐 성공하기 어렵다더라, 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말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예, 나도 과거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렇더라. 혹은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경험을 공유할 때 상대방과 공감대를 끝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화법이 뭐다? Feel, Felt, Found 법이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떠나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적을 안 만듭니다. 적. 예, 살면서 적을 안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Feel, Felt, Found 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와의 아메이를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나의 와의 아메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와이를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단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째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모를 우려사항을 함께 나누자. 이게 뭡니까? Q&A죠, Q&A. 예. 사업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이렇게 Q&A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A를 선문답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쇼트 플랜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5번째 스텝으로 넘어왔을 때 Q&A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Feel, Felt, Found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80대 20 법칙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를 잘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말하는 걸 아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작은 호기심으로. 근데 이제 그 만남이 지속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또 다음 또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메이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어때요? 상대방이 아메이 사업을 결단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Q&A를 통해서 점점 이 아메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아메이 사업을 결단하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엉뚱한 데 가서 물어봐요. 배우자한테 물어보거나, 배우자가 안 하고 있는 배우자가 아메이를 알면 뭘 알겠어요. 혹은 뭐, 주변에 옆집 사는 또리 엄마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리 엄마는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메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메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공학 도서, 성공학 도서 저도 꽤나 읽었는데 아메이 24년 동안 하면서 성공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저도 책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듯이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엉뚱한데 안 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공학의 기본은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미팅장에 나와 있고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는 유튜브에 우리 스폰서가 제공하는 온라인 미팅에 그런 데 가야 이제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일반 사회에서도.
아메이를 물어볼 때 확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성공한 사람 못 봤다 그러고요. 아메이로 성공한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면 네가 처음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러면 네가 처음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다른 분야에서 그럼 성공한 사람은 만나셨냐는 거지. 예, 본인께서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 못 만나셨잖아요. 원래 성공한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식한다고 다 돈 법니까? 부동산 한다고 다 돈 벌어요? 각계각층에서 어떤 분야이거든요. 어떤 일이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굉장히 럭키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 성공한 사람한테 줄을 서서 그 줄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럭키한 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요. 성공의 노하우를 노골적으로 가르쳐주는 대부분 노하우는 꼬불치잖아요. 감추고 나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어때요? 복제를 통한 확장성의 베이스를 하는 사업이죠. 내 파트너가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그분 우리의 가망 고객이죠. 앞으로 아메이를 하게 만들어야 될 그 사람한테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아메이는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했다던 사람 다 필요 없고요. 하다가 그만둔 사람, 하다가 딴 다단계 간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백날 얘기해봐야 원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메이를 되게 좋다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래 하다가 막 잘 안 돼서 막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혹은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로 가고 그러면 본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부정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팩트를 보시라는 거예요. 팩트. 현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메이가 어떻게 해서 60년 이상을 그것도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100군데 나라에 나가서 해마다 10조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아메이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결국에 그 매출은 전부 다 우리 사업자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잖아요. 아메이가 뭐 코스코에 납품을 합니까? 월마트에 납품을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발생되는 매출이 아메이가 해마다 그만큼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아메이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하는 우리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내가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사람 쪽에서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지 나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같이 우리 편에 줄을 서실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점점 동신문의 중앙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프라이어리티 아메이가 오는 겁니다. 다른 일하고 아메이가 겹쳤을 때 다른 거 제끼고 아메이 사업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몰두해서 몰입해서 해서 사업을 해나가시면 2년에서 5년 꾸준히 해나가시면 다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스텝으로 잘 보세요. 사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대화를 종료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결단할 수 있도록 혹은 사업을 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 안 했고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대화를 정리하시라. 저는 지금도 한결같은데 제대로 이 사업을 알아보고 들어온 사람은 그만두지 않잖아요. 근데 막 서둘러서 나 막 해볼게 뭐 처음 사업 설명 듣고 막 당장 막 금방 다이아몬드 될 것처럼 뛰어드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날 전화 안 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고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제품을 전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그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따라올 수 있도록 팔로워로서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도성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그분이 눈높이에 맞춰서 팔로우 스루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한 단계, 따라오면 그 다음 단계, 따라오면 그 다음 단계, 요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예, 멤버십을 갖게 하는 거죠. 회원가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회원가입을 했을 때, 예, 멤버십을 가졌을 때 소속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진입 장벽인, 예, 멤버십, 특별히 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62불의 가입비가 있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볼 때는 미국은 굉장히 싼 가입비,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서 100불 이상 가입비가 드는 나라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법으로 가입비를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등록 회원이 100만 명이 넘지만 그 안에 허수도 되게 많아요. 가입해놓고 가입비 안 들어서 가입했는데, 예, 가입은 그냥 했죠. 근데 실제로 매출이 발생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멤버십 피를 내고 들어오면서 어때요?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멤버십을 가입을 했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예, 멤버십을 가짐으로 인해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ma.com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시스템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는 단계,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알아보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 알아보는 단계 속에 회원 등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멤버십을 만든다고 해서 사업을 결단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을 권유할 때는 그냥 우리 코스코 멤버십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스코에서 우리가 생필품 구매하듯이 아메이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의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면서, 예, 그런 혜택을 안내해주면서, 예, 회원 등록은 회원 등록, 뭘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인트로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멤버십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안내해주는 게 맞다. 이런 것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 아메이 제품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6개의 단계, 6스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까요? 네, 상대방을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을 하고 또 경청하면서 상대방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리고 제품 혹은 사업의 특장점을 전문성을 가지고, 예, 설명을 하고 또 나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대를 더 크게 쌓아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있을, 예, 우려사항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 마지막 클로징,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업을 알아보는 그 프로스펙트에게는 사업에 한 발짝 더 다가올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 과정들을 스텝을 쌓아가면서, 예, 우리 사업을 다음 단계로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